보고왕에서 입양했던 우리 초록보고가 소화불량으로 일단 영궁을 떠났습니다. 좀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 초록보고 사육과 관련해서 왕 환경을 어떻게 세팅을 하고, 그리고 적정 염분 비율을 어떻게 해서 사육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초록보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그 초록보고를 우리가 키울 때 꼭 기수 수질에다가 수질을 맞춰서 키워야 되는가? 이 질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처음부터 소금물에다가 이 초록보고를 사육하게 되면 부작용만 더 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친구가 저희 집에 오자마자 이 갑각류인 생이새우를 한 4마리를 먹고, 그 이후에 한 5에서 6일 동안 똥을 못 쌌습니다. 그래서 용궁 갈 때도 배가 굉장히 빵빵했어요. 그래서 소화불량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수족관에서 이 초록보고를 입양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보통 담수에서 있던 애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항에 이제 염분이 있는 기수 수질에 맞는 어항에다 투입하게 되면 한 7에서 80%는 실패합니다. 이 소금물은 경도가 많이 높아요. 석회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 한 80%는 나트륨 비중이에요. 이 경도가 높은 물에 투입하게 되면 얘네들이 삼투압 조절에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삼투압 조절에 실패를 하게 되면 첫 번째로 이 몸이 굉장히 야위어져요. 그리고 쪼그라듭니다. 딱 그 증상이 두 번째 보고에게 나타나더라고요. 소금 비중을 높이고 난 다음에. 이 삼투압은 좀 쉽게 설명드리면, 이 물은 속성이 밀도가 강한 쪽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금물에다가 이 손을 넣게 되면 손에 있는 수분이 소금물로 이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이 쪼그라들죠. 그런데 거꾸로 담수어항에다가 우리가 손을 넣게 되면 이 손의 밀도가 이제 물의 밀도보다 높기 때문에 이 담수물이 손으로 이제 빨려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손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입니다. 그게 이제 삼투압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고기들은 이 해수어든 담수어든 기수어든 삼투압 조절하는 데 에너지를 많이 소모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입양해서 이 담수에 있던 물의 경도와 좀 비슷하게 맞춰 주셔야지, 경도가 높은 소금물에 바로 투입하게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리고 삼투압 조절에 실패를 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소금물에 이 나트륨이 절대 다수죠. 이 나트륨에 대한 부작용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물고기들의 이 혈관을 수축시켜 버립니다. 지금 그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미 그 아가미 쪽에 약한 모세혈관들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가미도 이탈을 하고 많이 부어 올라 있죠. 이렇게 되면 특히 물고기들은 이 아가미에 문제가 생기면 먹이 활동이 현저하게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악순환이 좀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심하게 되면 이제 등이 휘어버려요. 왜냐 그러면 이 나트륨은 칼슘을 뺏어오기 때문에 물고기의 이 뼈가 굉장히 약해져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소금물에 초록보고를 사육시키면 좋지가 않다, 이렇게 좀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초록보고를 키우시는 분들 어항을 보시면 이 바닥재로 산호사를 많이 쓰시죠. 그리고 이제 해구석도 이제 많이들 재료로 쓰시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산호사는 소금 다음으로 대표적인 염기 재료예요. 이 알칼리 재료죠. 그래서 이 수질을 중성으로 만들어주고 알칼리 수질로 이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어항이 항상 이제 문제가 이제 산성한데, 특히 초록보고 같은 경우에는 산성 수질에 좀 더 민감해요. 그래서 이런 재료를 쓰게 되면 초록보고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다. 오히려 처음에 데려왔을 때 이 소금물의 염분보다 이런 재료를 써가지고 수질을 일정하게 관리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사육에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염분은 또 없어서는 안 돼요. 이 적정 염분이 초록보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혹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갖고 계시면 좀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염분은 컨트롤 타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 몸은 항상 0.9%의 염분을 유지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가다하게 되면 우리가 땀이라든지 소변을 통해 가지고 염분을 배출을 하죠.
그럼 이제 수분이 또 빠지니까 이제 갈증을 느끼고 또 물을 찾게 돼 있어요. 이게 반복이 됩니다. 이 신진대사와 관련돼서. 근데 초록보고도 이 신진대사에서 꼭 필요한 염분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데이터는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좀 주시면 좋고요.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면 이 초록보고를 처음에 이제 우리가 입양해서 기수 수질에 맞는 염분에 소금을 우리가 풀어서 염분을 맞추고 사용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산호사라든지 해구석과 같은 수질을 알칼리로 유지시켜주는 재료를 써가지고 물의 경도도 서서히 올려주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초록보고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